네, 종목 고점 뚫고 하이킥 날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창 박영호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다소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방을 좀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종목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그런 것 좀 같아요. 예. AS를 해볼 텐데 지난주였죠. 세종공업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확실히 그린 돌파했죠. 뉴딜 네. 관련한 모멘텀으로 열심히 올라서고 있는 세종공업은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세종공업에 대해서는 이제 그 수소차 관련주, 수소 센서가 차 한 대당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 들어가고 현대차하고 특별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차의 그 이슈로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를 제가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렸는데 벌써 고점이 12,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제가 전략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1차 목표가 부근 가면은 일부 분할차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종공업은 아직 수소차에 대한 이슈가 주가의 전체가 아직 다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추가 반등도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할 차익 하시고요. 나머지 추가적으로 반등할 경우는 나머지 그 수량 가지고서 수익을 즐기시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주가가 다시 10,000원 이하로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다시 한번 사겠다라는 전략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적절히 분할 매도를 하고 네. 남은 물량은 들고 가되 10,000원이 깨진다면 거기선 또 그 조정을 이용해서 비중을 확대해보는 전략도 유효하겠다라는 세종공업에 대한 진단을 주셨고요. MC넥스도 저희가 MC넥스는 몇 번 이제 AS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시 한번 또 반등을 강하게 주면서 목표가 40,000원 선을 잡아주셨는데 거의 목표가 임박하고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또 어떻게 할까요? MC넥스는 지난번에서도 제가 32,000원 정도에서 MC넥스 그 삼성전자 향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목표가를 도달한 이후에 하락하면 또 매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반등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죠. 일단은 그 40,000원 정도 1차 목표가를 드렸는데 MC넥스는 지금 여러분들 요즘에 최근에 이틀, 2, 3일 동안 움직이는 거 보면은 최근 들어서 카메라 모듈주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도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하지만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은 저는 한 정고점 부분에서는 항상 분할 차익을 권해드리기 때문에 뭐 비중이 많으신 분은 일부 분할 차익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추가 반등하면은 상승을 즐기는 이러한 전략이고요.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은 저점 부분에서는 또 매수해도 나쁘지 않은 종목 휴대폰 관련주들 중에서 카메라 모듈 나쁘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C넥스는 목표가 도달하고 나서 재차 다시 한번 목표가를 잡아주셨는데 또 목표가 도달 지금 임박한 상황에서는 40,000원 선 부분에서 또 분할 어느 정도 차익을 하고 또 계속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긍정적인 진단까지 MC넥스 확인해 봤습니다. 세종공업 또 MC넥스처럼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오늘의 하이킥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요즘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그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어제하고 오늘 같은 경우 시스템 반도체들이 많이 올랐는데 저는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휴대폰에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가 여러분들한테 타겟을 설정해 드리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휴대폰 관련주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죠? 예, 동문 아나텍입니다. 동문 아나텍. 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사실 강하게 네. 올라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어디까지 하이킥을 날려주셨을지 확인해 볼까요? 동문 아나텍 오늘 좀 10%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6천원까지 하이킥을 날려주셨습니다. 아니 오늘 이런 장에서도 이렇게 강하네요? 동문 아나텍의 그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동문 아나텍이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그 움직임을 보면은 일단은 바닥 부근에서 일단 그 저점에서 매집이 일어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오늘 첫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가능한 종목이다. 기술적 분석으로 봐서도 그렇고요. 자, 동문 아나텍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3분기 이후에 실적이 어떻게 좋아질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동문 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휴대폰용 그 IC, 드라이버 IC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파웨이라든지 뭐 이런 글로벌 회사들하고 전반적으로 다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 오토포커스 IC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1등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오토포커스 IC 같은 경우 한번 넘겨주시고요. 오토포커스 IC는 글로벌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요즘에 새로 생산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OIS 모듈 그 IC인데 그 OIS 모듈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그 사용할 때 흔들림 방지 할 때 그 사용되는 그 IC인데 이게 그 전 세계에서 그 롬하고 그다음에 그 온세미 컨택트하고 이 회사들이 전 세계 시장 물량의 한 80에서 90%를 그동안에 좌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금 그 다시 한번 좀 넘겨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렌즈와 AF 렌즈하고요, OIS 모듈하고 같이 합쳐가지고서 카메라의 그 화질을 좋게, 그러니까 사진 화질을 좋게 해주는 건데 OIS 모듈이 없으면은 이렇게 흔들릴 때 그 화면이 활성화되지 않는데 이 회사의 이런 그 드라이버를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지금 몇 개 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 한번 넘겨주시면은 자 보면은 온세미 컨덕터가 전 세계 물량의 한 70에서 80%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롬에서도 한 10에서 15%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네시스와 그다음에 동원아나텍이 있는데 동원아나텍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발했죠.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 OIS 모듈을 개발한 회사가 아직 없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자, 그런데 이 회사에서 그 개발한 그 IC가 어떠한 결과를 나올 것 같으냐면 삼성전자에서도 채택이 늘어나고 있고요. 다음에 지금 그 중국향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중국향 매출 비중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에 이 회사가 굉장한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9월 17일부터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도 공급을 못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자, 그러면 화웨이는 반도체는 그동안에 1분기 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서 엄청나게 재고를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중요한 시스템 IC인데 지금 온세미 같은 경우가 회사가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라는 얘기는 앞으로 온세미에서는 그 OIS 모듈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게 거의 자명한 일이죠. 이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바로 동원아나텍입니다. 그래서 동원아나텍은 뭐 화웨이라든지 그 중국이라든지 삼성전자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이 되면서 화웨이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동원아나텍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 업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원아나텍은 반도체 시스템 IC 중에서 휴대폰용 시스템 IC에 아주 특화된 업체라고 보고요. 대한민국에서도 1등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는 물론이거냐 삼성전자에서도 동원아나텍의 시스템 반도체 IC를 채택을 하고 있다는 점은 동원아나텍의 실적이 좋아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그동안의 저점 부근에서 일단은 저점 부근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이제 첫 번째 오늘 반등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반등폭이 크다면은 조금 조정을 받겠지만은 충분히 이전 목표가 이전 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정말로 실적이 좋아진다면은 6,000원을 돌파해서 8,000원 부근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한테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의 강자 동원아나텍 3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은 만큼 1차 목표가는 일단 6,000원 선, 조금 더 이제 가져간다면 2차 목표가 8,000원 선 부분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동원아나텍 오늘도 접근 가능한가요? 네, 지금 이 구간에서도요. 뭐 지금 오늘 올랐으니까 조금 오늘 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기 조금 부담스럽지만은 그렇죠. 저는 지금 이 금액대에서도 분할 매수 충분하다라고 보고요. 이제 반등 초기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호전을 기대한다면 추가 반등 가능하다라는 전략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하이킥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예전에 한국카본을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면서 네. 하락해줘서 고마운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후에 한국카본이 지금 한 60에서 70%쯤 올랐거든요. 이런 종목이 오늘 또 하나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하락해주면은 기대를 고마운 종목인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요. 지난주에 제가 이 종목을 관심을 갖고 있다가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지난주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출연을 하는데 목요일부터 반등을 해줬어요. 너무나 아쉬워요. 네. 뭐냐면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현대 일렉트릭 그렇죠. 네. 지금 단기가 굉장히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좀 쉬고 있거든요. 쉰다라고 하기에는 진짜 딱 보합이에요. 이제 포함이죠. 근데 이제 단기 급등 후에 오늘 일단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현대 일렉트릭 과연 하이킥은 어디까지 날려주셨을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17,000원 선 부근인데 하이킥은 23,000원까지 날려주셨습니다. 단기 급등한 부분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단기 급등에서 조정을 보일 때 만약에 하락해 준다면 고맙다라고 얘기할 종목이죠.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했던
사실 이제 풍력 수혜주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턴 어라운드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실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종목과 그다음에 턴 어라운드 종목인데 이 회사는 앞으로 턴 어라운드 그 종목이면서도 실적이 늘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건데 자,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전력 개통 설비를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같은 경우도 이 회사가 아주 대규모 변압기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풍력 터빈용 그 모터라든지 그다음에 전기 개통에 이러한 설비들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그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은 작년도에는 적자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하면서 2022년도부터는 상당한 실적을 보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국내 풍력 발전기 터빈 제작사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현대일렉트릭에서 지금 5.5메가와트인데 이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겁니다. 현대 그 일렉트릭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5.5메가와트 풍력 발전기를 상용화를 시켜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과 이번에 태풍에서도 전혀 문제없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형 풍력 발전기 시장이 점점 커진다면은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보고요. 이 회사 기술을 누가 가지고 갔냐면 두산중공업에서 5.5메가와트 기술을 현대일렉트릭부터 인수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전부터 풍력 발전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던 회사다라는 점이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풍력 발전기의 터빈 구조입니다. 꼭대기에 있는 거죠. 앞에 보면은 블레이드라고 해서 큰 날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레이드가 돌아가면서 일정 수준의 속도로 조정해진 기어 박스가 있는데 이걸 거치고 나서 꼭 필요한 게 발전기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 현대일렉트릭 이 발전기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대형 발전기 중에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풍력 발전 시스템이 많이 된다면은 이런 발전기, 풍력 발전기가 필요할 거고요. 이 발전기에서 풍력 발전 발전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수주가 상당히 늘어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대일렉트릭의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 차트 보면은 지금 조금 좀 아쉽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요날 여기서 보고 있다가 이제 이번 주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목요일부터 반등을 해줬는데 네. 지금 살짝 눌림목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고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에서도 접근 그럼요. 가능합니까? 그럼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요. 자, 이 회사의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관심을 말씀을 드리는지 이유를 아실 거예요. 자, 이 회사가 이전에 6만 원대 주가에서 만 원대까지 주가가 내려왔었거든요. 지난번에 3월 달에 코로나 환경 때는 5천 원까지 내려왔었는데 이제 자리를 털고 올라가기 시작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도 풍력이라든지 이런 전력 개통 설비에 대해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풍력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다 세우기 때문에 반드시 전력 시스템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이 전력 시스템에서 변압기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점을 보면은 현대일렉트릭은 앞으로 풍력 발전 시스템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화력이라든지 이러한 시스템 발전 시스템에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 회사의 장점이고요. 자, 그동안에 만약에 반등을 해주면은요 이전 고점 부근에서 네. 충분히 25,0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할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현대일렉트릭은 오늘 당장을 봐서는 조금 좀 반등을 해줘서 조금 좀 아쉽기는 한 종목이지만 만약에 지금도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하락해서 15,000원 부근 이하로 내려온다면은 저는 추가 매수 또 하겠다라는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도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렇죠. 전고점이 23,000원에서 25,000원 선 부근까지 또 하이킥 날려주셨습니다. 오늘 현대일렉트릭과 동은아난텍에 대한 도움 말씀 주식창 박용호 고스톱에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